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액티브 투어러라는 자동차는 E 시리즈에 살짝 붙은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BMW 중에서 가장 BMW답지 않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BMW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면을 보면 BMW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 당연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 그런 것들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앞팀 디자인은 하고 있지 않네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BMW인 건 분명하지만 뭔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타일을 놓고 보면 뭔가 미니밴 스타일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차 국내에 있는 모 브랜드의 소형 미니밴 형태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차를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곡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차는 확실히 BMW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감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BMW 특유의 L형 테일램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걸쳤을 때 살짝 멈춰주는 기능도 당연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놓고 보면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을 뿐더러 이렇게 위쪽으로 개방감이 큰 이런 트렁크 공간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 뺄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단보다 여러모로 편리하겠죠. 의자를 앞으로 젖힐 수가 있는데 전동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젖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BMW는 넌플랫 타이어를 기본으로 껴주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모든 차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대신에 이렇게 빈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있는 자동차는 많지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차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펼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뭐죠? 여기는 이거는 차를 견인할 때 사용하는 견인고리고요. 그리고 이건 타이어를 훔쳐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타이어에 타이어를 넣고 뺄 때 사용하는 잠금 락 장치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휠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트렁크를 보면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곳에 이런 그물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전원을 따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C가잭 공간이 또 있습니다. 가방을 걸 수 있는 그런 고리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물망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는 짐을 많이 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전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아마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전동으로 열고 닫는 해치는 그렇게 흔치 않죠. 여기 보면 트윈 파워 터보라고 되어 있는데 트윈 터보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트윈 터보가 아니라 트윈 파워 터보입니다. 이건 트윈 스크롤 터보라는 얘기죠. 공기 구멍을 두 곳으로 해서 낮은 RPM이라든지 높은 RPM의 반응성을 모두 좋도록 만들어낸 그런 터보 장치입니다. 트윈 파워 터보, BMW가 밀고 있는 거죠. 이 엔진은 150마력 엔진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2.0L 150마력만 들어오고요. 190마력 엔진도 유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라면 150마력이 적당하다고 아마 코리아에서 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차의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BMW가 가진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스포티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와. 오, BMW X5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X5 같은 경우에 최초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건 SUV도 아닌데 SUV처럼 이렇게 파노라마를 제공하니까 굉장히 좀 좋네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파노라마 선루프 제공하는 차가 많지만 BMW에는 이런 제공하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여러가지 실내 고급감 같은 게 대단히 좋아요. 이게 4천만원 초반대 자동차라고 하는데 4천만원대 자동차 치고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런 실내나 이런 공간들이. 그리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BMW 미니라든지 이런 차를 놓고 보면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은 차가 흔치 않은데 이 차는 어떻게 미니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넓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전고를 높이고 지상고를 조금 낮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고를 높이면서 동시에 지상고를 낮췄으니까 그만큼 실내 공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넓은 거죠. 보통 SUV 같은 경우는 차체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고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체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고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발판을 조금 더 낮게 해서 이 승객들이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지금 이 차에 그 뒷좌석에 앉은 사람한테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수납 공간 당연히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보면 팔걸이가 있습니다.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스마트 기기를 놓을 만큼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가운데만 접어서 스키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4대 2대 4 4대 2대 4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만 스키스루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뒷좌석 뒤에 짐을 더 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앞사람하고 좀 가까이 가고 싶어 라면은 좀 의자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당겼을 때도 어느 정도 무릎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 뭐 보시기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 이 의자가 굉장히 단단해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드는 의자예요. 가운데 좌석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점식 안전벨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벨트를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3점식 안전벨트를 그럼 맨날 쓰는 사람은 어떡하냐? 맨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를 이렇게 평소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고정시켜 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안전벨트의 각도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여기 이 어깨 쪽에 고정하는 장치가 있다든가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점식 안전벨트를 이쪽에 푸는 것은 버튼 하나로 되지만 이쪽에 푸는 건 뭐 애들이 직접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근데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오, 운전석을 보면 딱 이래서 BMW, 이게 BMW 맞구나 뭐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뭐 여기 BMW 3 시리즈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깊네요. 보통 이제 3 시리즈, 1 시리즈 이런 차들이 여기에 선글라스 같은 걸 넣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BMW 운전하면서도 몇 년 동안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깜빡이 부분인데요. 깜빡이의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BMW가 이렇게 좋아졌던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C 시리즈에서 보던 것 같은 그런 깜빡이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상향등 뭐 이런 것들, 깜빡이 이런 것들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크고 널찍하고, 이런 디자인이 딴 데도 또 숨어 있는데 이 차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있는 게 뭐 윈도우 브러쉬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열고 닫았을 때 보통 이제 좀 중저가 자동차들을 보면 이 부분이 보이는데, 이 차는 이 틈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이렇게 감싸서 소리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뿐더러 이쪽에 덮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틈조차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여기 안쪽에 검정색 플라스틱 보이시죠? 뭐 핸들 디자인 요즘 BMW 스타일이고 거기서 조금 변형을 줬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BMW가 볼륨 버튼을 스위치 형태로 만들고 다음 곡을 넘길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곡을 넘길 때 돌리고 볼륨을 스위치로 하는데, 볼륨은 되게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볼륨을 올려야 되고 크게 줄여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볼륨을 돌려야 되고 다음 곡을 할 때 넘기는 걸 버튼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BMW가 그전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BMW가 뭔가 아시아 자동차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뭔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차에는 외기순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막아줄 거냐, 계속
들어오게 할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네요. 이렇게 작은 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니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고요. 조금 배치가 좀 이전의 BMW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의 BMW 같으면 당연히 공조장치가 요 바로 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바로 밑은 이상하게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비어 있고, 기어를 피해 놓고 공조장치를 누르는 건 조금 쉽지 않죠. 살짝 좀 어렵습니다.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공조장치 만들어 놨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스포츠 에코도 역시 이렇게 앞쪽에 있고,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커맨드 다이얼도 조금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약간씩 좀 어긋나 보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 ESP 오프도 오른쪽에 있어요. 조수석 쪽에서 ESP 오프를 한다는 거죠. 옆좌석에서 누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전 좀 약간 걱정이 좀 되고요. 이쪽 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하다못해 여기 옆에서 누르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면 옆에서 막 오디오 같은 거 조절하다가 실수 누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예요? 하고 당겨볼 수 있는, 그것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반드시 눌러보고 싶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콘솔 박스가 별도의 뚜껑이 없고요. 콘솔 박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오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픈 형태도 좋다고 생각해요. 기어 노브의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BMW다 보니까 이 기어 노브의 위치만은 절대로 절대로 희생하지 않겠다. 여기는 절대로 내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커맨드 다이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커맨드 다이얼은 직접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인식을 뭔가 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일단 할 수 있다. 김 치면 김이 나오나? 이건 나오네요. 김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걸 치는데도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는 툴이 이게 있고,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몇 가지 방법 중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터치패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왜 이걸 계속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터치패드를 만든 건 적어도 이 한국을 위해서 만든 것 같진 않고,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로 입력하는 게 이 터치패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서 터치패드를 넣어준 거지, 한글 입력이 더 좋으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터치패드는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요. 이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MW 내비게이션을 아마 선택했다면 반드시 별도의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니에서 온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BMW 특유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살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 이건 확실히 BMW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 모터쇼가 있을 때마다 BMW 개발자들을 붙잡고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 진짜 잘 달려? 잘 달려. 이 차 성능 괜찮아? 괜찮아. 스포티해? 스포티해.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네 후륜구동 다 없애고 전륜구동 갖고 그냥 하면 되겠네? 3시리즈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어디까지나 이 차는 전륜구동으로서 스포티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BMW 쪽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자동차를 원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티한 것, 어떤 사람은 공간이 더 많은 것, 어떤 사람들은 뭐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BMW가 모두 다 스포티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소비자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린 만들어준다. 스포츠카라면 스포츠카도 만들어주고, 패밀리용이면 패밀리용도 만들어주고, 작으면서 많은 가족들이 즐겁게 탈 수 있고 공간도 넓고 실용적인 자동차, 그렇지만 BMW의 DNA는 잃지 않은 자동차, 그런 차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차가 나왔다고 이렇게 BMW 쪽에선 설명을 합니다. 핸들 굉장히 묵직해요. 고속에서 주행할 때 핸들이 이렇게 묵직해 주니까 안정감도 좀 있고요. 괜찮은데요. 차체가 살짝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이렇게 있다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네요. 이거 코너 느낌이 생각보다 잘 돌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네요.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게 도네요. 브레이크 감각이 좀 독특해요. 브레이크 감각이 초반에 굉장히 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보통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느낌인데, 이 차는 초반에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요만큼만 움직여도 브레이크가 풀 브레이킹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스포츠 모드, 이코노믹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타라 이 얘기겠죠. BMW 너 그동안 탔던 게 보통이지만 이 차는 편해, 이런 식의 세팅이죠. 어쨌든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좀 달려보면 네,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변속 시점도 조금 달라지고 핸들 감각도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뭐 서스펜션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8단 변속기는 전륜구동 8단 변속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차는 아이신제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의 BMW가 ZF를 사용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신은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변속 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연비를 더 중시하는 그런 형태의 변속기를 만들어 오고 있고, 이 차에도 여지없이 연비 위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좀 조용한 편이고, 밖에서 들으면 엔진 사운드가 꽤 있는 편인데 실내에서는 그런 엔진 사운드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특히 디젤이라면 항상 우려되는 그 겔겔겔 하는 그런 소리가 실내에선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행의 고급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를 원하는 소비자는 어떤 층일까요?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이렇게 3명이나 4명이 꼭 타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넓은 것도 그런 가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만나는 그 스스 하는 그런 소리가 BMW들엔 다 있는데 이 차에도 그런 게 있네요. 역시 BMW 맞네, 뭐 이런 느낌이 타는 동안 계속 드네요. 네, 1차선은 비워줘야죠. 시속 90km 구간입니다. 뭔가 BMW를 타면 남들을 추월해서 더 앞장서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추월해서 가는 것보다 좀 양보를 해줘야지 같이 사는 세상인데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BMW를 운전할 때의 느낌이 평소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시승했는데요. BMW 액티브 투어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과 성능 이 두 가지를 양립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아이들이 많거나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경우에 아주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어떠냐? 그냥 무난하긴 한데 BMW만의 매력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근데 딱 앉으면 BMW 느낌이 확 나긴 나잖아. 그 실내는 그런데 실내. 주행을 말하는 주행도 약간 딱딱하고 이런 거는 나름대로